4. 태백산맥에 내린 소계령. 강원도의 산들은 전라도의 산들과는 사뭇 달랐다. 전라도의 산들이 나직하면서 둥구스름한 모양새로 유연하게 흐르며 이어지는 것에 비해 강원도의 산들은 드높으면서 날이 선 모양새로 억세게 각을 이루며 솟구치고 있었다. 전라도의 산들은 평야를 거느리고 멀리 풍경으로 잡히는 데 비해 강원도의 산들은 평야를 제 몸으로 다 차지하고 앉아 바로 눈앞을 가로막았다. 전라도의 산들이 부드럽게 출렁거리는 물결이라면 강원도의 산들은 폭풍을 타고 내달아오는 겹겹의 성난 파도였다. 심재모는 살이 많은 전라도의 산에서는 푸근한 친근감을 느꼈지만 뼈가 많은 강원도의 산에서는 살벌한 위압감을 느꼈다. 지역에 따라 말이나 풍습만이 아니라 산도 달라진다는 사실 앞에서 그는 경기도의 산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경기도의 산들은 어떤 모습이던가? 강원도와 전라도의 중간 모습이던가? 그렇지 않았다. 지역적으로는 강원도와 가까우면서도 평야를 끼고 있는 탓인지 오히려 전라도의 산을 닮아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산을 먼발치로만 보고 살며 어쩌다가 오르고 했으므로 그에게 산은 익숙한 대상이 아니었다. 대학 시절에 금강산을 거쳐 설악산을 구경한 일이 있었다. 그때는 기암 괴석들의 신기한 아름다움에 눈이 팔려 그저 앞산이라는 정도로 생각했을 뿐 지역에 따른 비교의 눈은 갖지 못했었다. 그런데 산이 구경의 대상이 아니라 목숨을 내건 싸움터로 변하고 보니 그 다른 점이 확연하게 구분되었다. 강원도는 산만이 아니라 사람들도 전라도와 달랐다. 험하고 깊은 산으로만 이루어지다시피 한 땅에서 그나마 좁은 평지나 경사 덜 급한 비탈에 밭을 일구어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순하고 소박한 듯했고 한편으로는 둔감하고 단순해 보이기도 했다. 전라도 사람들이 무슨 말인가를 감춘 채 저기를 품고 있는 것 같은 무표정한 얼굴과 눈을 내리깔거나 옆걸음질을 치면서도 세상 돌아가는 것은 예민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순간순간 번뜩이는 불만에 찬 눈동자들인 것에 비하면 강원도 사람들은 그저 덤덤하고 묵묵했다. 말도 전라도는 알아듣기가 어려울 지경으로 사투리가 독특한데 강원도는 경기도 말 비슷해서 별다른 특색이 없었다. 강원도 사람들을 대하면 마음이 편안하면서도 사람 냄새를 진하게 느꼈던 것이다. 그 심한 차이의 원인을 찾아내는 데는 송승호가 진작 했던 말이 열쇠가 되어주었다. 그것은 소작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었다. 전라도 사람들은 논밭이 넓은 땅에 살면서도 거의가 소작인이었고 강원도 사람들은 비록 산골의 비탈밭이나 돌투성이 밭을 일구어도 그것이 자기네 소유였다. 빼앗기며 사는 사람들과 빼앗기지 않고 사는 사람들과의 차이는 그처럼 현격했던 것이다. 그런데 강원도 사람들을 전라도 사람들이 현실에 민감한 것처럼 변화시켜야 하고 바로 그 일로 하여 심재모는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짊어지고 있는 임무는 인민해방투쟁이란 이름으로 이북에서 넘어와 태백산맥 줄기를 따라 산지에 있는 적을 소탕하는 것만이 아니었다. 그 작전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들의 식량 보급원과 잠자리 제공처가 되고 있는 산골 마을 사람들을 가까운 읍이나 면으로 소개시켜야 하는 것이 또 하나 임무였다. 보급원을 차단시켜 적을 산중에 고립시킴으로써 섬멸하고자 하는 동계 대공세를 전개하려는 작전 계획 앞에서 소개는 전투보다 더 중요한 성결 문제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 일이 계속적으로 난관에 부딪히고 있었다. 어느 산마을 사람들이고 간에 소계령을 순순히 따르려 하지 않았다. 소계 시한을 못 박아놓은 상부에서는 매일 불같은 닭달을 해댔고 이미 겨울이 닥쳐온 강원도의 11월에 한사코 집을 떠나지 않으려고 버티는 산마을 사람들 사이에 끼어 심재모가 겪어야 하는 곤혹은 말이 아니었다. 효과적인 작전 수행을 위해서는 소개시키는 것이 불가피했고 따스한 겨울살이 준비를 다 끝내놓은 마당에 느닷없이 집을 비우고 낯선 곳으로 옮겨가라는 말에 사람들이 저항하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었다. 뭘 꾸물거리고 있는 거야. 무조건 몰아내라니까. 기한 내에 나오지 않는 것들은 모두 통비분자로 간주해 사살당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주지시키라 그 말이오. 연대장은 날마다 전화통 속에서 열받친 소리를 질러댔다. 그 무조건 몰아내라는 우격다짐이 심재모의 입장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었다. 소계령을 내렸으면 그에 따르는 최소한의 대비책은 마련되어 있어야 했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먹는 것만이 아니라 입을 것이 있어야 하고 잠잘 곳이 있어야 하는 것은 상식도 못 되는 철칙이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은 당사자들의 것으로 해결한다 하더라도 잠잘 곳은 마땅히 소개시키는 쪽에서 해결을 해야 할 문제였다. 더구나 계절은 여름이 아니라 겨울이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아무런 대비도 없었고 상부에서는 무조건 몰아내라고 닥치고 있었다.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다. 시골 사람들일수록 낯선 도시에 대해 두려움을 갖거나 꺼리게 마련이듯 산골 사람들은 하나같이 집을 떠나면 금방 죽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읍이나 면은 어쩌다가 장이나 보러 나가는 곳이지 자기네들 같은 것들이 살 곳이 아니라는 굳은 생각을 돌릴 길이 막연했다. 그뿐만 아니라 좌익 때문에 자기네들이 마을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그 사람들 하나도 안 아프대요. 예의처럼 밥 좀 달라고 하고 잠 좀 재워달라고 하고 그뿐이었어요. 어떤 남자는 이렇게 말하며 눈을 껌뻑거렸다. 살기 좋은 나라 만든다는 같은 동파 아닌가요? 뭐 살기 좋은 나라 된다고 해도 우리 같은 사람 살기가 그게 그것이겠지만서도 고생하는 사람들 밥 좀 주는 것이 무슨 잘못이겠어요? 다른 마을 남자가 태평스럽게 하는 말이었다. 전라도 소작인들이 좌익에 대해 상당한 호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감정을 감추는 것과는 대조적인 현상이었다. 강원도 산골 사람들은 단순하고 소박한 인간적 감정으로 좌익을 대하는 것이었고 전라도 소작인들은 좌익이 세상을 뒤바꿔주기를 기대하며 공범의식을 느끼고 있는 결과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도 빼앗기지 않고 사는 사람들과 빼앗기고 사는 사람들이 보이는 차이라고 할 수 있었다. 총은 장난감으로 가지고 다니는 거야 뭐야? 빨랑빨랑 몰아내라고 빨랑빨랑! 작전 날짜가 코앞으로 닥치고 있어 코앞으로! 총으로 협박을 해서라도 사람들을 소개시키라는 성화였다. 그 악이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험악한 얼굴을 만들어 보이고 총을 들이대고 하는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괴로움을 심재모는 혼자 씹었다. 집을 떠나기 두려워하는 그들의 속성이나 집을 떠나야 하는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는 그들의 기준 따위는 얼마든지 강압으로 묵살할 수 있었다. 그러나 거처 해결이 전혀 안 된 상태인 것을 뻔히 알면서 그들을 엄동의 추위 속으로 내모는 짓을 앞장서서 지휘해야 한다는 것은 사람으로서 차마 못할 일이라 여겨졌다. 물론 소계령이 내려진 즉시 사령부에 그 문제에 관해 문의를 안 한 것이 아니었다. 그건 심중이가 염려할 문제가 아니오. 우리 군은 소개만 시키면 되는 것이고 천막을 치든 운막을 치든 그거야 각 읍면이나 도청에서 알아서 할 일이오. 그 불분명한 책임 안개 속에서 강행된 소개는 벌써부터 말썽을 일으키고 있었다. 먼저 소개당한 사람들에게 천막 한 장씩을 나눠주다가 사람들의 수가 계속 불어나게 되니까 그것마저 줄 수가 없게 되고 말았다. 천막을 치고 겨울을 난다는 것도 말이 아닌데다가 그것마저 지급이 중단된 것은 사람들 보고 다 얼어 죽으라는 말이나 다를 것이 없었다. 그 행정의 무책임 앞에서 사람들은 먼저 집으로 되돌아가려는 시도를 했고 그것을 저지당하자 그 다음으로 집단 행동을 감행했다. 읍사무소나 면사무소로 떼지어 몰려가서 언행이 난폭해지는 것은 극한 상황에 몰린 사람들로서 당연히 취하게 되는 자구책이었다. 살 집을 내놓든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든지 하라는 것이 그들의 요구였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갈 집은 이미 불타 없어지고 말았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 논농사가 거의 없는 까닭에 짚을 구하기가 어려워 흔한 나무를 얇게 켜서 지붕을 덮은 그들의 너와 집은 그들이 소개당한 다음에 말끔하게 불태워지고는 했던 것이다. 고립 섬멸작전을 감행해야 하는 마당에 적에게 유리할 뿐인 은신처를 하나라도 더 남겨둘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심재모는 사령부의 성화를 더는 견뎌낼 수가 없어 소대 선임 하사를 불러 모았다. 이제 더는 방법이 없어. 우리 관할구역 내에서 아직 소개가 안 되고 있는 마을은 앞으로 4, 5일 안으로 완전히 소개시키도록 하시오. 사령부의 최후 명령이니까 반드시 완료해야 하오.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강압적으로라도 시행해야 하고 특히 식량과 옷은 전량을 옮길 수 있도록 장병들이 철저하게 협조해 주도록 지휘해야 할 것이오. 그리고 집을 소각하는 것은 당사자들에게 절대 비밀에 붙일 것이며 소각 시에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를 철저히 하는 걸 잊어서는 안 될 것이오. 만약 집을 소각한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미리 알려지면 그들은 사생결단 덤비게 될 것이고 그리 되면 예상하지 못한 불상사가 일어날 위험이 있으니 그 점 특히 명심들 하시오. 질문 있으면 하시오. 심재모의 단호하게 달라진 태도를 다 헤아린다는 듯
선임 하사들은 묵묵히 앉아있기만 했다. 질문 없으면 좋습니다. 곧 실시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런데 면마다 음마다 일어난 말썽은 현지에서 해결을 보지 못하고 위로 행정조직을 타고 번져올라 마침내 도청의 문제거리로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면사무소나 읍사무소는 물론이고 도청이라고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의 주거를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 있을 리 없었다. 그렇다고 멀쩡한 사람들을 얼어죽게 만들어 놓은 사태를 모른 척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도지사는 토벌 사령관을 향해 그 무계획적이고 무모한 행위를 비난하는 동시에 그 책임을 떠넘기고 들었다. 토벌 사령관이라고 당하고 있을 리 없었다.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와 국가 백년 대계를 지키기 위한 군 작전의 효과적인 수행을 함에 있어서는 하는 식의 거창한 대응으로 군과 행정부의 불편한 관계가 마찰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그 마찰열은 도의 경계선을 넘어 중앙에까지 끼치게 되었다. 그 열전도체 역할을 한 것은 물론 신문이었다. 좌익 무장병들을 섬멸하는 것은 좋으나 수많은 양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을 저지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여론이 전국화되었고 결국 그 문제는 국회의 안건으로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심재무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선임 하사들에게 소개작전을 잠시 중단하라고 명령을 수정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투표를 통해 소개령의 발동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 그런 결정을 내렸으면 의당 뒤따라야 할 소개당한 사람들의 주거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세워지지 않았다. 국민의 손으로 뽑혀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국회에서 그 지경을 하는 것을 보며 심재모는 어지러운 가치 혼란과 함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다시금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좌익 무장 병력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보다 훨씬 많은 양민들을 희생되어도 상관없다는 논리 앞에서 국민의 생존 보호가 먼저냐 좌익 척결이 먼저냐를 놓고 우선순위를 따지려는 자가 오히려 어리석을 뿐이었다. 대통령의 이름으로 세계의 반공투쟁에 한국의 참가를 선언한 반공국가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었다. 소개령이 일단 국회의 결정을 거치게 되자 그 강압적 실시는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심재모는 관할구역의 책임 완수를 위해 군인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 기둥을 붙들고 늘어지는 사람들의 몸부림을 외면한 채 공포를 쏘게 했고 불길에 휩싸이는 너와 집들을 바라보며 무의식적으로 담배를 빼물었다. 심재모의 그런 공적인 고심 한편으로는 사적인 근심거리가 깨름칙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순덕이의 문제가 그것이었다. 지가 그 손수건을 순덕이라고. 시골티가 역연한 한 처녀가 얼굴을 들지 못하고 더듬거렸을 때 심재모는 5장의 손수건이 떠오름과 동시에 사령관님을 멀리서 등대불로 삼고 있는 못난 여자가 바로 그 여자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너무 갑작스러운 여자의 출현으로 심재모는 잠시 멍멍해져 있었다. 그 먼 벌교라는 거리감과 자신이 거쳐온 길을 저 여자가 어떻게 더듬어 찾아온 것인지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다. 그러나 그 얼굴 몰랐던 여자는 엄연히 자신 앞에 서 있었던 것이고 그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다. 알지도 못하는 먼 길을 온 사람답지 않게 별로 지친 기색이 없는 여자는 붉게 물든 얼굴을 숙인 채 몸을 움츠리고 서 있었다. 이쪽에서 무슨 방도를 강구하지 않는 한 그 여자는 언제까지고 그렇게 서 있을 것만 같았다. 그러나 심재모는 그 방도가 무엇인지 당황스럽고 난감할 뿐이었다. 무슨 말인가부터 하긴 해야 되겠는데 마땅한 말이 전혀 떠오르지 않았다. 왜 왔느냐고 물을 것인가. 그건 대답이 필요 없는 바보 같고 피차의 쑥스러운 물음일 뿐이었다. 그녀는 이미 행동으로 임차자 불원천리라는 대답을 해놓고 있었다. 일제시대를 거치고 해방이 되면서 세상이 아무리 급속도로 달라지고 있다고 해도 어찌 여자가 남자를 찾아 그 먼 길을 나설 수 있단 말인가. 그 적극성과 과감성에 이해가 미치지 않는 놀라움과 함께 앞에 선 여자의 품행이 슬그머니 의심스러워지기도 했다. 그러나 고개를 숙인 채 몸을 잔뜩 움츠리고 있는 여자의 모습에서는 처녀로서 갖는 부끄러움과 두려움 같은 것이 무슨 진한 향기처럼 드러나고 있었다.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오셨나요? 심재모는 겨우 이렇게 입을 뗐다. 야, 수원 주소를 알아내갖고 거기서부터 물어물어 찾아왔구만요. 수원 집에는 심재모는 문득 말을 끊었다가 어떻게 내가 단양으로 갔다는 걸 알아내셨어? 그는
우리가 어떤 사이라고 말했소 하는 말을 재빨리 바꾸었던 것이다. 어찌할 수가 없어서 신바람을 가는지리라고 둘러붙였구만이라. 순덕이라는 처녀, 보통 키에 수덥난 생김을 한 여자. 눈에 이끌리는 미모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결코 못난 얼굴이 아닌 여자. 부끄러움을 잘 타는 포근한 느낌의 평범한 얼굴에서 눈만은 유난히 검고 선량해 보였다. 지는 인자 집으로는 못 들어가는구만요. 아버지 손에 맞아 죽을 것인게요. 참말로 지 맘을 어찌할 수가 없어서 죽기를 작정하고 나선 것인데 제발 가라고만 하지 마시시오. 그냥 요렇게 더 바라는 것 없이 그냥 요렇게 있으면 된게요. 가라고만 하지 마시시오. 말수가 적은 그녀는 이 말만은 힘 꽁꽁 써가며 다지듯이 해나갔다. 그런 그녀의 눈은 애원의 빛으로 가득 찬 채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그 말과 눈물 앞에서 심재모는 그녀를 모질게 돌려세우지 못하고 말았다. 어물어물 하숙집 딸내 방에서 기거하게 되었다. 양순하고 말수가 적은 그녀를 대할 때마다 심재모는 그녀의 어디에 집을 뛰쳐나올 수 있는 강단진 마음이 감추어져 있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자기 하나만을 보고 그런 행동을 감행한 그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날이 갈수록 심적인 무게가 더해감을 느끼고 있었다. 여자로서의 품행이나 성품을 의심할 데가 없는 그녀를 심재모는 가끔씩 먼 눈길로 바라보며 역시 벌교 여자라는 생각을 떠올리고는 했다. 벌교의 그 도회적이고 개방된 분위기와 활달하면서도 억센 것 같은 사람들의 기질이 그녀에게도 숨겨져 있을 듯 싶었다. 그곳은 지주들까지도 의외로 신식물이 많이 들어있었다. 옷부터 양복 차림이 대부분이었고 재산도 놈만 가진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사업체들도 하나씩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놈만 믿고 장중 물고 앉아 헛기침하는 옛날식 양반 지주가 아니라 사업의 손익을 재빨리 계산하고 돈 버는 요력을 아는 사업가이면서 지주였다. 물론 그들은 가문이니 양반이니 하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지만 그건 자기네들을 과시하려는 거드름에 지나지 않았고 그들의 언행에는 이미 양반다운 품격도 채통도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최익달, 윤삼걸, 정연동이었다. 양반다운 언행으로 품격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김사용이나 섬영 정도였다. 순덕이는 언제부턴가 자신의 빨래를 하숙집 주인 여자의 손에서 모두 넘겨받는 모양이었고 하숙집 식구들은 자연스럽게 애인 취급을 하려 들었다. 심재모는 엉거주춤한 상태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와의 문제를 골똘히 생각하기에는 공무에 쫓기는 나날이 너무 번잡스러웠고 한편으로 그녀의 존재가 공무를 제치고 장가를 생각하게끔 충동적이지도 자극적이지도 못했다. 저만치 거리를 유지한 채 순덕이라는 처녀와 언제까지 지내야 할 것인지 심재모는 마음 무거운 고민을 안고 있었다. 지리산지구 일대에서도 소개작전은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있었다. 하루가 다르게 심해져가는 추위와 함께 소개되는 마을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며 염상진은 전망이 밝지 못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 군경의 소개작전은 단순한 인명의 소개가 아니라 산골 마을의 초토화 작전이었다. 염상진은 부대를 분산시켜가며 소개작전을 벌이고 있는 군경 부대를 기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건 전투를 겸한 산마을을 보존하려는 이중 작전이었다. 그러나 그건 거의 실효를 거둘 수가 없었다. 수적으로 우세한 군경이 여기저기서 작전을 펴는 데다가 일단 불붙기 시작한 집들은 손을 쓸 길이 없었다. 옹달샘이나 실개울이 고작인 산마을에서 불길을 잡을 만한 물을 구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대여섯 채 또는 옛일곱 채씩 모여있는 산골 마을들은 산중 투쟁에서 특히나 겨울 투쟁에는 활용도가 큰 소중한 임시 거점이었다. 주간보다는 야간 투쟁을 주로 하는 자신들에게 산마을은 이모저모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독점 시설물 같은 것이었다. 그쯤은 상식으로 알고 있는 적들은 겨울을 맞으면서 산마을의 초토화를 본격화시키고 있었다. 동계 대공세를 감행한다는 것이 소문만이 아니라 현실로 육박해오는 것을 염상진은 실감하고 있었다. 야생동물도 한파가 몰아치거나 폭설이 내리면 마을로 접근하기 마련이었다. 하물며 사람이 겨울 산중에 고립된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는 위기였다. 적들은 이번 겨울을 이용해서 끝장을 보겠다는 속셈이 분명했다. 적들의 작전 방법이 훤히 드러난 이상 거기에 맞서는 작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었다. 적들이 고립 섬멸 작전을 세웠다면 이쪽에서는 소조 분산 투쟁으로 대응하는 것이었다. 다만 산마을들이 초토화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연의 악조건이었다. 앞으로의 투쟁은 적과 싸우고 자연의 악조건과 싸우며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아야 한다는 점이었다. 생존 유지 투쟁. 그것은 혁명의 과정에서 그 무엇보다도 선행되고 중요시 되어야 할 투쟁이었다. 제주도의 투쟁처럼 비극적 종결이 되어서는 안 되었다. 적들은 제주도에서처럼 다시 승전가를 불고 싶어하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그건 어림없는 일이었다. 어리석은 몽상이었다. 제주도는 고립된 섬이었다. 그래서 물량작전과 고립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지리산 지구는 제주도가 아닌 것이다. 끝없이 이어지고 뻗어가는 산들이 있었고 소조 분산 투쟁을 전개하면 그 산줄기들을 따라갈 수만 개의 비틀을 만들어가며 얼마든지 안전을 도모할 수가 있었다. 대장님, 또 경찰이 벤다는 보고구만이라. 한 사람이 비트로 뛰어들며 알렸다. 거기가 어디요? 염상진은 지체 없이 몸을 일으켰다. 저 신앙리 쪽으로 두 골짝 넘어라는구만요. 갑시다. 거긴 분명 우리 관할이요. 염상진은 총을 들고 비트를 나섰다. 지구사령부는 각기 30명씩 6개 중대로 분산 배치되어 있었다. 정치위원인인 그는 부대를 직접 지휘할 책임은 없었다. 그러나 군당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물러나 앉아있기를 원하지 않았다. 갈수록 상황의 분리가 심화되고 있는 형편에 앞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정치위원으로서 직무를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부대를 지휘하기 위해 사령부 본부 중대와 제일 가까운 부대를 맡은 것이다. 그리고 사령관과는 매일 한두 차례씩 만나도록 하고 있었다. 염상진은 부대를 일렬 중대로 이끌며 구보시켰다. 산을 구보한다는 것이 신체적으로는 무리였지만 그 무리를 정신력과 숙달로 극복하고 체질화시키는 것만이 빨치산 활동을 극대화할 수 있는 동시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었다. 그는 부대 이동에는 언제나 구보를 시켰다. 휴식이라는 것이 보통 속도로 걷는 것이었다. 물론 그 방법은 자신의 부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정치위원회 발언으로서 전 사령부 병력에 똑같이 시행되고 있었다. 두 개의 산등성이를 넘어섰을 때 염상진의 눈에 잡힌 것은 연기와 불길이었다. 산골짜기 저 아래 오목한 평지에 자리 잡은 서너 채의 오두막이 불붙고 있었다. 아이, 웜에 한발 늦어버렸구만이라. 일소대장이 숨을 몰아쉬며 안타까운 듯 말했다. 군경은 불을 지르고 즉시 퇴각해버리는 작전을 썼으므로 집이 불타고 있는 것은 공격의 기회도 놓치고 산마을 보호도 못한 결과만을 남기는 것이다. 염상진은 연기와 불길을 응시하고 있었다. 대장님, 어째야 할게라? 부대를 돌릴게라? 아니요. 가봅시다. 염상진은 아래를 향해 뛰기 시작했다. 그 뒤를 따라 한 줄을 이룬 병력이 무서운 속력으로 비탈을 뛰어내려가고 있었다. 30여 명이 그리도 빨리 뛰고 있는데도 땅을 차는 발소리는 의외로 작았다. 네 채의 집은 손쓸 가망이 없도록 불길이 처마 밑을 휘돌고 있었다. 염상진은 맹렬한 기세로 타오르는 불길을 응시한 채 똑바로 서 있었다. 피가 그러하듯 불길도 언제나 그의 가슴벽을 치는 신선한 자극이었고 가슴의 바다를 끓게 하는 뜨거운 충동이었다. 적에 대한 증오의 탄력을, 혁명의 의지에 열기를 가해 가슴을 끓게 했다. 피가 그렇듯이 불길도 분명 살아있는 생명체였다. 살아있는 생명이 무형체의 재로 변해가는 마지막 모습이 불길이었다. 피가 그리도 농도 짙은 아름다움이고 불길이 그리도 현란한 아름다움인 것은 거기에 들어있는 생명력 때문은 아닐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느껴지는 색깔은 피와 불길이었다. 그것은 바로 혁명의 상징이었다. 대장님, 닭장에 달구 새끼들도 그대로 있고 무시구댕이도 그대로 있는데 그것들을 어째야 쓸란가요? 염상진은 생각에서 깨어났다. 무슨 말이오? 야, 이 정신없이 닭다를 내두는 통에 급히뜬이라고 그랬는디 달구 새끼들도 닭장에 그대로고 무시구댕이도 멀쩡하단게요. 임저가 없어져 본 것인디 우리가 차지어도 안 될란가 말씀드리는구만이라.
임자가 있기야 있죠. 염상진은 중얼거리듯 말했다. 저 달구 새끼들 무시 안 주면 신압으로 비틀어져 죽든지 여시밥이 들든지 할 것인디요. 선임 소대장은 의아한 눈길로 염상진을 올려다보았다. 아마 그럴 거요. 주인한테는 미안한 일이지만 우리가 먹도록 합시다. 야, 알겠구 마이라. 선임 소대장은 신바람 나게 몸을 돌렸다. 그리고 손나팔을 만들어대고 뛰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이 보소 동무들! 대장님 허락이 떨어졌던 게 달고 새끼고 무시고 먹을 거 있으면 싹 다 찾아내더라고. 싹 다 찾아내요. 불길 속에서 통나무며 살림살이들이 튀는 소리에 닭들이 꼬꼬댁거리고 날개 퍼기는 소란스러운 소리가 섞이고 있었다. 거기에 부하들의 들뜬 소리까지 섞여 출렁거리는 것을 들으며 염상진은 사방을 경계하고 있었다. 대장님 다 되었구마이라. 선임 소대장의 흡족한 얼굴이 염상진의 시야를 막았다. 출발합시다. 돌아서던 염상진은 주춤했다. 부하들은 제각기 무언가를 들고 지고 있었던 것이다. 뭐가 저리 많소? 야, 고구마도 찾아내고 된장, 고추장도 아까워서 막 퍼담고 그랬구마이라. 횡재했소. 그만 갑시다. 염상진이 걸음을 떼어놓았다. 불길들은 여전히 맹렬한 기세로 타오르고 있었다. 벌교의 고읍들 둘레로 흩어져 있는 동네 언저리나 회정리 3구와 장양리의 산자락에는 하늘만 겨우 가린 급조한 움막들이 쉽게 눈에 띄었다. 옥산 너머에서 소개당한 사람들은 고읍들에 자리 잡았고 채석산 뒷골에서 소개당한 사람들은 회정리 3구나 장양리에 움막을 친 것이다. 그들이 거처하는 움막은 대나무로 얼기설게 뼈대를 엮고 이영을 둘러쳐 간신히 바람막이 신용을 해놓고 있었다. 이영이라도 내대겹으로 둘렀으면 통바람이 제대로 드나드는 것을 다소나마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겨우 2겹 정도 두르고만 움막 안은 한 대나 다름이 없었다. 구들이 놓여있을 리 없는 바닥에도 짚이나 가마니가 깔렸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런 정도나마 움막을 칠 수 있었던 것은 집집마다 집단을 출염했기 때문이었다. 지붕가리를 끝낸 농가들이 쌓아두고 있는 집가리는 대부분 겨울 땔감으로도 부족한 양이었다. 거기서 움막 지을 집단을 빼낸다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 읍사무소 직원과 경찰은 그들의 버릇대로 터무니없이 으름장을 놓고 다녔다. 졸지에 집을 잃은 산마을 사람들은 그 움막 안에서 오들오들 떨며 두고 온 집을 그리워하고 있었다. 겨울나기는 배부르고 추운 것보다는 배 덜 부르고 등 뜨신 것이 한결 낫다는 것을 그들은 체험으로 알고 있었다. 산밭을 일군 양식이라서 비록 넉넉하게 먹고 살지는 못했지만 나무는 흔해 겨울이 끝날 때까지 구들을 시키지 않고 살아온 살림살이였다. 양식이고 이부자리고 챙길 수 있는 데까지 챙겼지만 경황이 없기도 했고 힘이 붙이기도 해서 두고 온 것들이 더 많았다. 마당가의 칼무리한 무도 손도 못 댔고 아랫방의 고구마도 그대로 두었고 도토리 가마니도 헐지 않은 채였고 가지가지 산나물 말림도 헛간벽에 그대로 걸려 있었다. 세간살이도 기묘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물동이가 필요한가 하면 바가지가 없었고 불덩이를 오래 간수하려고 보면 화로가 없었다.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하고 캄캄하여 산마을 사람들은 모여 앉으나 혼자 있으나 한숨이었다. 그들은 용기를 내서 읍사무소를 찾아가 보기도 했으나 냉대만 받고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읍사무소에서는 유지들로 얽어진 후원회의 눈치 살펴가며 계엄군이나 토벌대의 뒷수발을 하기에도 힘이 붙이는 판에 그들의 생계 문제에까지 관심 써줄 리가 없었다. 더구나 동계 대토벌작전을 앞두고 있는 경찰서에는 그들의 존재 같은 것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소관 업무가 한 발 멀어진 데다가 새 작전에 대한 상부의 지시가 전에 없이 강력해 그 대비에 신경을 집중시키기에도 정신이 없었다. 그러나 경찰이 아무리 긴장 상태에 있다고 해도 작전의 주도권을 행사해야 하는 계엄군에는 피할 것이 못 되었다. 계엄군이나 지휘관들이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강도 높은 상부의 명령이 매일 전통되기 때문만이 아니었다. 전사자나 중부상자로 그동안 생긴 결혼이 보충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 병력 보충은 새 작전이 임박하고 있음을 전화로 하라라는 명령보다 더 강하게 실감시켰다. 보충병을 부대에 배치시켜가며 백남식은 식욕도 성욕도 차츰 떨어져가는 기분이었다.
그동안 몇 달을 편하게 지낸 방어 근무가 위험을 무릅쓰는 전투태세로 바뀌어서가 아니었다. 동계 고립이라는 작전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다. 어차피 빨갱이들은 깨끗하게 씨를 말려야 될 일이지만 꼭 겨울에 공격전을 벌일 이유가 뭐냐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적에게 불리한 상황이 꼭 아군에게 유리한 상황일 수만은 없었다. 특히 자연 조건의 경우에는 적에게 불리한 만큼 아군에게도 불리했고 어떤 경우에는 적이 당하는 불리보다 아군이 당하는 불리가 더 크기도 했다. 이번 작전이 그런 경우였다. 산촌들을 소개시켜 보급을 차단하고 은신처를 없애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거기다가 적극적인 소탕전을 벌인다는 것은 무모하고 무리한 일이었다. 그렇게 고립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산속으로 파고드는 적극전을 펼 것이 아니라 산 가까운 마을들에 병력 배치만 하면 될 일이었다. 보급원이 고갈된 적들은 마을로 접근하기 마련이고 그때를 포착해 공격을 가하는 것이다. 그런 유인작전으로 겨울을 넘기면 적들은 얼어 죽고 굶어 죽고 총 맞아 죽어 힘들이지 않고도 반 정도는 없앨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다음 봄을 이용해서 잔당을 전멸해버리는 것이다. 이런 여유만만한 작전을 세우지 못하고 상부에서는 번개불에 콩볶아 먹을 생각만으로 무조건 밀어붙이기를 하달에 대고 있었다. 걔도 막다른 골목으로 쫓지 말라. 적을 포위하되 최소한의 드롭까지 차단하지 말라 하는 전법의 기초도 모르는 자들이 윗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하는 꼴들인 것이다. 산속으로 파고드는 공격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 어느 쪽인가쯤은 알아야 할 일이 아닐 것인가. 산에 익숙한 것으로 치자면 적에 비해 아군은 어른과 아이의 차이가 나는 것이다. 그리고 적은 토끼나 노루가 아니라 엄연히 무장을 갖춘 병력이었다. 그런데 마치 토끼 몰이라도 하는 것처럼 산속으로 병력을 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산에 익숙한 데다 악조건에 처한 적들은 발악적으로 대항할 것이다. 적이 발악할수록 아군의 피해는 커지는 법이었다. 성질 급하기로 이름난 일본 놈들 군대도 이따위식의 작전은 하지 않았다. 아군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어가며 겨울 안으로 토벌을 끝내는 것하고 아군의 피해를 최소한 줄여가며 봄까지 토벌을 연장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인가. 그 몇 개월 차이가 무슨 그리 대수라고 우격다짐으로 몰아치는 것인가. 이 대통령이 해를 넘기지 않고 빨갱이들을 완전 소탕하겠다고 국민들 앞에 약속했다고. 이승만이 대통령이면 대통령이었지 군인은 아니지 않는가. 전투작전이라고는 쥐꼬리만치도 모르는 영감탱이가 멋대로 한 장담을 들어주기 위해 작전도 아닌 작전을 작전이라고 세워 밀어붙이다니. 다 간신배 같은 놈들이다. 백남식은 생각할수록 우라가 치밀어 걸핏하면 짜증을 터뜨렸다. 엄니, 나 지금... 목이 터지도록 솟구쳐 오르는 이 소리를 외섭댁은 이빨을 갈아붙이며 뒤집었다. 전신이 비비틀리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속에서도 소리가 문 밖으로 새나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만은 그녀는 놓치지 않고 있었다. 이놈아, 웬수야? 내 웬수야? 염상구에 대한 증오를 질겅질겅 씹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려, 조금만 더 심어라, 조금만 더! 외소댁의 손을 잡고 힘을 북돋우고 있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더 크게 울렸다. 이놈아, 웬수야! 외소댁은 눈을 부릅뜨며 이빨을 막갈았다. 염상구 그놈이 남편을 죽이고 있었다. 칼로 남편의 가슴을 찢고 있었다. 남편이 시뻘건 피를 철철 흘리며 죽고 있었다. 아니야! 외소댁은 염상구의 목을 낚아채려고 모든 힘을 모았다. 그런데 염상구도 남편도 간 곳이 없고 아래로 내장이 쏟아져 내리는 황빈 기분과 함께 번쩍 정신이 들었다. 왔다, 되었다! 불거져 불었다! 어머니의 기쁨의 찬소리가 외소댁의 귀를 때렸다. 웬수놈의 씨가 인자서 떨어져 나갔구만. 외소댁은 왈칵 울음이 솟구치며 온몸이 한정없이 아래로 깔아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안직 정신 놓탈 말어? 아이 울음소리가 울리면서 뒤따라 어머니가 한 말이었다. 눈을 감은 외소댁은 양쪽 관자놀이끼로 눈물이 흘러내리는 서늘한 감촉을 느끼고 있었다. 첫 아이를 낳았을 때도 까닭 모르게 눈물이 흘렀지만 그때는 서늘한 감촉이 아니었었다. 따뜻하고도 아늑한 감촉이었다.
그때는 남편이 문 밖에서 지키고 있었다. 자신은 아이 울음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뭐냐고 물었다. 연병하고 가시네다. 어머니가 낮게 말하며 혀를 찾고 어쩔게라. 자신은 너무 실망스러워 몸을 벌떡 일으키려 했다. 그러나 기운을 다 써버려 풀려버린 몸은 일으켜지지 않았다. 젊디나 젊은 나이에 무슨 걱정이다냐. 자꾸 나면 되지. 어머니의 태평한 말이었다. 아이 울음소리가 울리자 남편의 목소리가 밖에서 먼저 들려왔다. 무엇인게라? 이 어머니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조갑지고 마. 했다. 잘 되었구만요. 첫 딸은 살림 미천이라는데 남편의 흔쾌한 대꾸였고 자신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던 것이다. 이쪽서 헐 말을 먼저 몇 분해. 어머니는 중얼거리고는 안섭한가? 하고 물었다. 섭하게는이라 이만 낳고 말랑간디라. 주저없이 넘어온 남편의 대꾸였다. 하면 앞으로 얼마든지 나면 되지. 자네가 장부는 장부시. 어머니의 홀가분해하는 말을 들으며 자신은 떠밀려오는 잠 속으로 묻혔던 것이다. 그런데 그런 남편은 끝내 아들을 보지 못한 채 이제 가고 없고 자신은 남의 자식을 낳아놓고 있었다. 연병하고 꽃이 나와. 어머니의 말이 외서댁의 가슴을 심하게 쳐왔다. 그녀는 가슴에 벌떡거림을 느끼며 아랫입술을 깨물었다. 언니, 그 말을 몰라고요. 생김새도 보지 말고 같아지기로 해놓고. 그녀는 남편에 대한 죄가 다시 사무쳐 오는 걸 느끼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아가 울지 마라. 나가 하도 기가 차서 안 할 말을 했다. 어머니의 손이 이 말을 쓰다듬었다. 외서댁은 흐느낌을 삼키려고 애썼지만 가슴에 가득한 서러움은 자꾸 위로만 솟아올랐다. 다 끝냈은께 한숨 자거라. 어머니의 손이 이 말을 떠났다. 허전함이 찬바람처럼 섬뜩하게 밀려들었다. 언니, 2년 신세가 어찌요리 꿰일게라. 인자 어쩌 그럼 한평생을 산단가요. 외서댁은 주체할 수 없는 서러움과 외로움으로 몸을 비꼬았다. 남편이 염상구가 쏜 총을 맞고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혼절했고 정신을 되찾고는 딸을 데리고 다시 죽을 생각밖에는 하지 않았다. 남편이 없는 세상을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없었다. 그리고 남편의 그 허망한 죽음이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더욱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마음뿐이었다. 그런데 친정에서는 그런 눈치를 챈 것이었을까?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눌러앉았다. 그리고 여자의 세상살이에 대한 아리고 쓰린 이야기들을 이모저모 들려주었다. 아가. 외서댁은 어렴풋이 눈을 떴다. 어느 사이엔가 잠이 들었던 모양이었다. 일나그라. 식기 전에 미역국 먹어야지. 무신 잘난 일 했다고 미역국 할라 먹고 그래라. 외서댁은 얼굴을 돌렸다. 무슨 소리다냐. 시야 어쨌거나 간에 네가 겪은 고상이야 이때나 저때나 매일 반이지. 염가놈 씨 좋으라고 묵는 것이 아니고 네 몸 건지자고 묵는 것인께. 어휴 일어나거라. 어머니가 등을 받쳐주는 대로 외서댁은 몸을 일으켰다. 자신도 모르게 방 안을 둘러보았다. 넓지도 않은 방 그 어디에도 아이의 모습은 없었다. 벌써 데려다 준 것일까? 내가 그리 오래전 것일까? 그녀는 다시 방 안을 두리번거렸다. 자, 얼른 밥이나 먹어라. 아거는 못 간식해 아랫방에 뉘어놨으니까 걱정 말고. 어머니가 외섭댁의 손에 숟가락을 빌려주며 쯧쯧 혀를 찼다. 걱정이야 무신. 외섭댁은 굳이 이 말을 했다. 어머니와 한 약속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였다. 젖을 빨리지 말고 아이를 낳자마자 염간의 집으로 갖다 줘야 한다는 것이 이모의 의견이었다. 어머니는 그 말에 찬성하면서 얼굴도 볼 필요가 없다며 이모를 앞지르는 의견을 내놓았다. 외서댁은 군말 없이 어머니의 생각을 따르기로 약속했다. 낙태를 시키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썼지만 허사였고 결국 낳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그것을 포구 썰물에다 띄울 것인지 뻘밭에다 묻을 것인지 절간 앞에다 버릴 것인지 별의별 궁리를 다했던 것이다. 어차피 핏줄의 연을 이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그 얼굴은 볼 필요가 없는 일이었다. 방 안을 두리번거렸던 것은 아이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첫아이 때 익힌 습관일 뿐이었다.
배를 그득하게 채우고 묵직하게 눌렀던 포만감과 무게감이 갑자기 없어져 버리게 되자 몸 가벼운 상쾌감을 느끼는 동시에 무언가 잃어버린 것 같은 허전함이 정신을 엇갈리게 하기도 했던 것이다. 저 액물이 네 몸에서 떨어져 나감스로 네 팔자 애군도 한꺼번에 떨어져 나간 것인께 인자 다 잊어불고 몸 보존이나 차려야 쓴다. 어머니가 젓가락으로 미역 건더기를 외서댁의 숟가락에 올려놓아주며 말했다. 엄니 아무 말도 마시오. 남편까지 잡아먹은 이 팔자 그린 년이 요일로 애군 때운다고 앞질에 무슨 신선한 걸 입겠어. 그녀는 목이 메어 밥을 넘길 수가 없었다. 외서댁의 어머니 밤골댁은 딸이 깊은 잠에 빠진 것을 보고 나서 아이를 안고 총총히 집을 나섰다. 사람들을 피하느라고 신장로를 버리고 철길을 따라 걸었다. 요런 찔기고 모진 목심아 무신 영화 무신 공명 얻을 것 있다고 그리 악착실이 이 시상으로 왔을 거나와. 태어남스러 애미품 떠야 하는 기구원 팔자에 애비라고 막대 묵은 왈패 오야붕인데 아휴 네 전정이 막막하다. 바람막이를 하느라고 얼굴까지 덮은 포대기 속에서 기척없이 자고 있는 아이를 고쳐 안아가며 밤골댁은 이런 심란스러운 생각을 떼칠 수가 없었다. 손재 받으시오. 염산고의 어머니 호산댁 앞에 아이를 내려놓으며 밤골댁이 한 첫마디였다. 그 얼굴만큼이나 냉기서린 말이었다. 오메 호산댁은 소스라치며 입을 해 벌린 채 굳어졌다. 요일을 얻을 것이다냐. 요일을 얻을 것이다냐. 막연하게 걱정해왔던 일이 막상 눈앞에 닥치자 호산댁의 생각은 딱 정지해서 제자리만 맴돌았다. 나 가겠소. 밤골댁은 선다리에서 그대로 돌아섰다. 보시오. 저 가만 있으시오. 호산댁은 즐겁을 해서 일어나며 밤골댁의 저고리 소매를 붙들었다. 나 할 말 없소. 밤골댁의 싸늘한 내침이었다. 고맘 나가 다요. 나도 딸 자석을 키우고 이어온 사람인데 어째 그 키맥히고 절통한 속을 모르겠어. 나야 입이 10개 100개라도 흘 말이 없는 사람이요. 근데 말이요 저 피땡이를 요리 털포 놓고 갚을면 이 늙은 것이 어쩌겠어. 호산댁의 늙은 얼굴은 더 많은 주름이 잡히며 울고 있었다. 무슨 소리요 시방.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것은 맘대로 할 일이지 우리야 모를 일이요. 밤골댁이 소매를 뿌리쳤다. 나 좀 보시오. 소매를 놓치며 비틀하던 호산댁은 후다닥 다시 소매를 붙들고는 아유 인자부터 우리가 맡을 책임인 것 다 아요. 근데 애비란 것이 병원에 누워있는 데다가 저것이 뱃속에서 나온 지 3-7일도 안 되는 피땡인데 이 늙은 것이 무슨 수로 저건 명 보정을 시키겠소. 우리 아들이 병원에서 나올 날이 오늘 내로 하고 있은게 천일 한다고 그때까지만이라도 명줄 이어주시오. 그녀는 침마르게 애원했다. 아들만 불량실은지 알았던마. 엄씨알라 뻔뻔실없소. 거기서도 아그 낳고 키우고 혔담시로. 씨가 문둥이시든 개 잡놈의시든 여자가 지 속으로 빼낸 새끼한테 젖꼭지 한 분 물려부렸다 하면 그 정띠기가 삭신 잘라내는 것만치 애롭다는 것을 몰라서 그런 소리 뻔뻔하게 하고 앉아서 시방. 우리 딸 신세 그리 진창 맹글어 놓고도 뭐시가 또 모질해서 정부친 핏줄 끊는 한꺼지 가심에 박아주려고 해요. 시상이 들어버서 나가 가심에도 말 하나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나 똑똑하니 알아두시오. 밤골댁이 팔을 세차게 뿌리쳤고 소매를 놓친 호산댁은 비틀거리다가 문지방을 넘어섰다. 보시오. 나가 다 잘못했어. 나 마음 급하다 본께로 집이 생각 못하고 그리 말이 잘못 나갔어. 무신 욕을 묵어도 싸요. 근데 말이요. 그 음식은 모르게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이 한 가지만 도와주시오. 아그가 저절 안 보라도 음식 저지야 불어나는 법인데 그 아까운 저 짠에 암티나 찌그러 불지 말고 나한테 살짝 흔히 넘겨주시오. 애비 소통이가 밉제 새끼가 무슨 죄가 있겠소. 새끼한테야 애미 저지 지일이니 나가 지도새도 모르게 걸음할 것인께 이 늙은 거 불쌍하니 생각해서 짜는 저 넘세지 말고 살짝 흔히 넘겨주시오. 호산댁은 밤골댁을 따라 종종 걸음치며 애원하고 있었다. 모르겠소. 어찌하슬란지. 매정하게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상대방의 그저 사죄뿐인 태도와 기왕 내버릴 처질 바에야 하는 마음이 들어 밤골댁은 그런 대꾸를 하게 되었다. 고맙구만이라. 나가 눈 감을 때꺼정 그 은혜 안 잊어볼 것소. 호산댁은 굽어진 허리를 몇 번이고 더 깊이 굽혀 보였다. 호산댁이 그 눈치 빠른 대처에 밤골댁은 아무 말도 안 함으로써 두 사람 사이에 그 일은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 산모는 탈이 없소? 호산댁은 굽어진 허리를 편다고 펴며 처음으로 밤골댁을 바로 쳐다보았다. 그 얼굴에 슬픈 울음 같기도 하고 죄스러운 울음 같기도 한 수심이 서려 있었고 눈에는 물기가 번지고 있었다. 그냥 그만허요. 밤골댁은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 걸음을 옮겨 놓았다. 나가 죄인이요. 호산댁은 밤골댁의 뒤에다 대고 중얼거리듯이 말했다. 그 목소리가 눈물 가득 담고 메어 있었다. 밤골댁이 고사틀 벗어나는 것을 보고 호산댁은 부산하게 돌아섰다. 혼자가 되자 갑자기 마음이 집으로 쏠려갔다. 꼭 무엇이 끌어당기는 것만 같은 이끌림이었다. 부정하게 얻은 핏줄이라도 핏줄은 핏줄이었다. 사립을 들어서는데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다. 오메, 아휴, 잠이 깨는갑네. 호산댁은 멈칫 섰다가 치맛귀를 거머잡으며 젠걸음을 쳤다. 순간적으로 터져나온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까와는 다른 탄력이 실려 있었고 얼굴에도 밝은 기운이 드러나 있었다. 좁은 마당을 가로지르는데도 그녀의 마음은 조급하기만 했다. 죄를 빌고 젖을 얻어내고 하느라고 아이가 어느 쪽인지를 아직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방으로 들어선 호산댁은 서둘러 포대기를 젖히기 시작했다. 고치. 아이가 가늘고 작은 팔다리를 꼼지락거리며 숨차게 울어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호산댁은 감격적으로 소리쳤다. 하모는 우리 상구가 얼마나 야물딱지다고. 요로 그럼 태인 새끼일수록 꼬치를 달고 나와야지 넘보기도 덜 숭하고 지 신상도 덜 해롭지. 그러나 아들 손자라는 반가움이나 타인감은 별로 오래가지 못하고 호산댁의 마음에는 걱정이 커가기 시작했다. 아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시작된 걱정이었다. 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짐작이 가지 않았다. 아니, 잘했다고 할 것 같지가 않은 예감이 차츰차츰 부풀고 있었다. 그래서야 안 되지. 지가 사람으로 낯들고 살라면 인륜을 거실러서는 안 되지. 지가 부린 씨인께 고맙게 받아 고이 거두어야지. 지가 저지른 잘못 시상이 다 아는 일인데 지가 땀만 묵어서야 죄받고 벌받지. 아휴, 나가 조금만 덜 늙었어도 좋을 것인데. 호산댁은 마음이 초조하기만 했다. 아이를 다독거려 재운 호산댁은 부엌으로 나갔다. 아직 시간은 일렀지만 병원으로 가져갈 아들 점심을 서둘렀다. 아이를 위해서도 방이 따뜻해야 했다. 아궁이에 불을 지핀 호산댁은 뒤란으로 나섰다. 판자울 너머로 뒷집 여자를 불렀다. 헐 말이 있는데 우리 집으로 잠 올 수 있겠어? 그러제라. 뒷집 여자는 두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던 것처럼 금세 사립을 들어섰다. 나가 핑언이 병원에 댕겨올 동안에 방 안에 앉아서 아그를 잠 봐주시오. 아구라구라? 뒷집 여자가 무슨 소리냐는 얼굴이 되었다. 소문대로 다 알겠지만 우리 작은 아들 애밴 여자 안 있음디요. 그 여자가 몸풀어 알을 보냈어. 그것이 언제띠요? 뒷집 여자가 마른 침을 삼키며 호산댁 옆으로 바싹 다가앉았다. 얼마 안 지냈어. 뭐 있디요? 꽃이요. 웜에 어쨌구나 아까워라. 그 말이 걸렸지만 호산댁은 그냥 지나쳤다. 부정한 짓을 했기에 듣는 말이었던 것이다. 그러면 작은 아들은 아직 모르고 있는 것 아니겠어? 인자 가서 알려야지라. 아들이 어쩔게라? 어째 반가워라 헐랑게라? 안 반가워도 어쩔 것이오. 지 새끼 지가 건사하는 것이서 당연지사지. 아이고 매 총각 아버지 되어버렸어. 장계 가자면 조금 말 씹히게 생겼는데라. 환영이야 바꿨수만 남자께 어찌 되겠지라. 그래 저래 남자가 좋긴 좋은디 그리 흠 있음 시렁도 처녀장계 들라고 그째라. 그 이빠른 소리에 호산댁의 심사가 꿈틀 꼬였다. 그러나 내색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다잡았다.
그것 또한 내 아들이 부정한 짓을 해서 듣는 말이었다. 그것이 이 시상 남자가 지닌 도적놈신부 아니겠소? 호산댁은 자기가 먼저 이렇게 말해 뒷집 여자의 말을 막고자 했다. 그 말은 얼핏 들으면 아들을 욕하는 것 같았지만 따지고 보면 그건 아들에 대한 철저한 변호였다. 어디 내 아들만 그러느냐 하는 말이 감추어진. 그렇지라. 예적부터 여자야 실금이 가도 안 되고 남자야 한쪽이 떨어져 나가도 암시랑 안 한 것이 요 요상한 시상 법칙인게요. 호산댁은 무심한 듯 고개만 끄덕였다. 그러나 속으로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아들이 욕을 피하게 돼 적이 만족을 느끼고 있었다. 호산댁은 밥보퉁이를 작은 아들 옆에 놓고 앉았다. 그리고 방바닥을 내려다본 채 불쑥 말했다. 네가 오늘부터 아버지가 되었다. 야? 그 무슨 뜬금없는 소리다요?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았던 염상구가 윗몸을 벌떡 세웠다. 뜬금없기는 네 외서댁이란 여자가 네 씨 담고 있다는 건 이제 불고 살았냐? 호산댁은 고개를 빳빳하게 세우고 아들을 쏘아보았다. 잊어불겨 헛것소만. 아버지, 일이 어찌 되었소? 몇 년 동안에 볼 수 없었던 어머니의 기운찬 태도에서 염상구는 젊었을 때의 어머니 모습을 보며 마음이 캥기는 것을 느꼈다. 일이 어찌 되기노? 외서댁 친정엄니가 품고 왔더라. 그래 받았소 하는 말이 곧 터져나가려고 했지만 염상구는 꾹 눌러 참았다. 약간 기분이 묘한 것뿐 새삼스러울 것 없는 일이었고 길을 세우고 있는 어머니를 상대로 긴 말을 엮고 싶지가 않았다. 뭐지 아무 말도 없냐? 호산댁은 불안한 기색으로 아들을 살폈다. 품고 온 것 받았으면 돼야지. 무슨 말을 더 혀라. 염상구는 요 밑에서 담뱃갑을 꺼냈다. 네 담배 탈라고 그냥. 의사 선생님이 담배는 입에도 대지 말라고 그리 당보시던디 병 터지면 어쩌려고 그러는겨? 왔다. 그리 말여갖고 원장한테 뒷기겠소. 더 크게 말하시오. 염상구는 거침없이 성냥을 그어댔다. 저 징은 삼시랑 뭐지 시생에 무서운 것이 아무것도 없을까이. 단 것이야 다 몰라도 아플 적에만이라도 의사 선생님 무사볼 줄은 알아야 쓸 것 아니겠소. 호산댁은 빠르고 길게 혀를 차댔다. 의사 말대로 혔다가는 병 더 도지요. 실밥 뽑았으면 빵꾸야 다 떼워진 것인지 담배를 어째 먹고 실르게 허라. 나가 다 알아서 하니께 엄니는 가만 잠 있으시오. 염상구는 상을 찡그리며 푸 소리가 나게 연기를 내뿜었다. 아들이다. 호산댁이 불쑥 말했다. 염상구는 어머니를 멀거니 쳐다보았다. 꽃이요. 염상구는 어이가 없어 어머니를 쳐다보았던 것인데 호산댁은 아들이 자기 말을 잘못 알아들은 것으로 생각하고 재차 말했던 것이다. 밥 먹게 보충이 끌리시오. 염상구는 손바닥으로 상처 부위를 누르며 자리를 고쳐 앉았다. 호산댁은 밥보퉁이의 매듭을 빠른 손놀림으로 풀면서 가슴에 차있던 불안감을 소리 안 나는 숨결에 실어 내보내고 있었다. 아이를 받아들인 것을 트집 잡을까봐 처음부터 마음을 궁그리고 아들을 대했던 것인데 아들은 의외로 순순하게 넘어갔던 것이다. 그런 아들이 고맙고 전에 없이 실해 보였다. 염상구는 밥을 건성으로 먹으며 외서댁을 그리고 강동식을 생각하고 있었다. 강동식이 죽었다는 소식을 부하가 물고 왔을 때 이상하게도 먼저 떠오른 것은 외서댁이었다. 그것도 그 여자를 마음 놓고 가질 수 있다는 탐심이 아니었고 그 여자의 가슴에 너무 큰 못을 박았다는 죄책감이었다. 그 여자를 노리게 삼으면서 강동식도 잡자고 마음먹었을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감정이 막상 일이 계획대로 되어 강동식이 없어지게 되자 엉뚱한 마음이 생겨난 것이었다. 왜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지는 자기의 마음이면서도 스스로도 알 도리가 없다. 그저 놀이로 몸을 섞으면서도 무슨 정이 들었던 것인가. 내 씨를 품고 있어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씌었던 것인가. 하긴 저수지에 빠져서 되살아났을 때 겉으로야 아무렇지도 않은 척 더 당당하게 행세했지만 속으로는 놀라고 병원을 한 번쯤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도 없지는 않았었다. 그러나 꼭 그런 것 때문도 아니었다. 그렇다면 강동식을 내 손으로 직접 쏴 죽여서 그런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그 어느 것도 흡족한 이유가 되지 못한 채 그녀에 대한 마음 쓰임은 가슴 한구석에 박혀 있었다. 그런데
아이를 보내왔다는 말을 듣자 그 마음은 더 확실하게 모양을 드러냈다. 손지 이쁘디요? 염상군은 숟가락을 놓으며 불쑥 물었다. 무슨 소리 하려고 그리 묻냐? 호산댁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아들을 쳐다보고는 사람 신용 많은 피땡이가 이쁘고 미꾸가 어딨다냐? 피줄이라고 한 게 중히 생각이고 매미 씨고 어제 그냥 피땡이로 봄사 뭐고나 정냄이 떨어지고 징상스럽지? 불안스러움으로 말을 길게 했다. 뭘 미겨 키울라요? 염상군은 성냥을 칙 그어대며 물었다. 산 목심 죽이기야 허겄냐? 호산댁은 보퉁이를 싸며 대답을 피했다. 아들이 회방을 놓을지도 몰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다. 그야말로 지도 새도 모르게 그 일을 하려고 했다. 염상군은 나흘이 지나 퇴원했다. 그동안 그도 아이에 대해 묻지 않았고 호산댁도 말을 꺼내지 않았다. 퇴원을 한 그는 집으로 가지 않고 경찰서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집에 가서 뉘어야지. 그름이 그래갖고 어디로 간다냐와. 노분 양반들한테 인사야 조금 더 있다가 치래도 안 되겠냐? 호산댁이 안타까운 얼굴로 앞을 막아섰다. 참말로 걱정도 팔자요. 엄니가 좋아라 하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흡디요? 자꾸 방구가 나와야 얼른 낫고 방구가 나오게 하려면 힘드는 거 참음시로 걸어댕겨야 한다고 안 그럽디요? 나가 방구 뽕뽕 나오게 해서 얼른 낫을라 그러는 것인께 나는 냅두고 엄니나 집으로 가시오. 잉 의사 선생님이 그리 말씀하시기는 하셨는데 그러면 네 혼자 댕기지 말고 네 꼬붕 한둘 데리고 댕겨라. 나도 그럴라 했소. 그렇게 어머니와 헤어진 염상군은 경찰서로 가지 않고 소아 다리를 건넜다. 그는 느리고 힘겨운 걸음걸이로 도래등을 넘어 회정리 3구로 들어섰다. 어메 방문을 열었다가 토방에 선 염상구와 눈이 마주치자 외서댁은 질겁을 하며 문을 닫아버렸다. 대낮에 사람을 보고 어째 그리 놀라고 그러요? 염상구는 부드럽고도 점잖은 어조로 말하며 마루에 한 발을 올려놓았다. 그러나 생각처럼 선뜻 올라가지지가 않았다. 상처자리가 묵지근하게 당기면서 무릎에 힘이 모아지지 않았다. 조금 무리해서 걸어온 길이었다. 그는 다리를 내리고 손부터 마루를 짚고 한 다리씩 올려놓았다. 문고리를 잡아당겼다. 열리지 않았다. 보시오, 문 끌르시오. 나가 시방 태어나는 길인디 걷기가 몰뚝자는디도 헐 말이 있어서 역부로 왔소. 염상군은 문을 찔벅였다. 지게문이 힘없이 삐꺼덕거렸다. 들을 말 없어. 방에서 나온 말이었다. 그 짧고 차가운 말에서 염상군은 자기가 너무 빨리 찾아왔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몹쓸 말 허전 것이 아니오. 들을 말 없어. 외서댁 위원은 말이오. 별 징한 말이 다 했어. 염상군은 울컥 화가 치밀려고 했다. 그러나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좋게 마음 쓰려고 찾아와서 이를 그르쳐서는 안 되었다. 우엄해 무슨 남정네다냐? 등 뒤에서 바락 소리치는 여자의 목소리였다. 염상군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우엄해 요것이 네기야? 방골댁이 흡 숨기를 멈추며 우뚝 섰다. 염상군디요. 헐 말이 있어서 태어나는 길에 역부로 찾아왔는디 문을 안 열어서 이러고 있구만이라. 파리한 안색의 염상군은 변명처럼 말했다. 마당에 선 여자가 외서댁의 친정어머니라는 걸 직감한 염상군은 한마디로 자신의 입장을 밝힐 필요를 느꼈고 몸이 불편하다 보니 목소리까지 기운이 없었던 것이다. 할 말은 무슨 헐말? 상대방의 맥없는 태도를 보고 놀라움을 말끔히 씻어낸 밤골댁은 목을 꼿꼿하게 세우고 토방으로 올라섰다. 외서댁하고 의논직에 이약하려는 것이었는디 가야 쓰겄소. 염상군은 마루를 내려서려 했다. 엄마 요상어시 딸한테 의논직에 할 이야기면 어찌 음시가 있다고 못할까? 그리 꽁댕이 실실 숨기려고 하는 것 본게 필경 의논직에 할 이야기 아니고 또 못된 짓 하려고 온 것 아니여? 인자 우리도 청년단 감투 하나도 무사바하지 않는다는 것을 똑똑하니 알아야써. 강서방이 죽어 불었은께 인자 우리는 좌익 집안도 빨갱이 집안도 아니다 그것이여. 밤골댁의 목소리는 점점 열이 받치고 있었다. 그 억지 소리에 염상구의 성질은 나를 세웠다. 그러나 끝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찔러왔다. 그 말은 강동식을 죽인 죄책감을 느끼게 한 것이 아니라
묘한 슬픔을 느끼게 했다. 그는 참자고 마음을 눌렀다. 마음 한번 좋게 묵어보자고. 배창색이 땡기고 꿰이는 뒤도 참아감수로 도래등 넘어온 놈 놓고 그리 애먼소리여서 오기도지기 흘라요. 나가 못된 짓거리 또 헐라고 왔다는디 아짐씨 눈에는 시방 나 꼬라지가 못된 짓거리 혀질상 부르요. 염상군은 밤골댁을 쳐다보며 쓰게 웃었다. 병색이야 맥지렸구마. 밤골댁은 말을 얼버무리고는 시상이 다 아는 못된 소가지에 맘 한 분 좋게 묵자고 였어도 얼마나 좋게 묵어지겠어. 까마구가 지 아무리 못 가놓는다고 황새대 간디? 그녀는 얼굴을 하늘로 쳐들고 콧방귀를 뀌었다. 무슨 말인지 들어보지도 않고 그리 쌩소리여서 오기질을 나요. 염상군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입을 딱 벌리며 상처 부위를 감싸 안았다. 나가 듣게는 말 안 한담스로. 밤골댁은 아파하는 염상군을 보며 아이고 꽃이다. 배창시나 팍 터져 불어라. 저주하고 있었다. 못할 것 없소. 어디 들어보시오. 염상군은 결기를 세웠다. 세상살이에 탈아진 저런 늙은이가 있으면 이야기가 더 쉽게 풀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기왕 뚫린 괜디 못 들을 것 없제. 어마마 방문 따그라. 어떤 자신감에 찬 밤골댁은 기세 좋게 마루로 올라섰다. 자리를 잡고 앉은 염상군은 담배부터 피워 물었다. 담배 연기를 두어 번 뿜어내며 가느다란 눈으로 외소댁을 빠르게 훑었다. 애 낳은 여자들한테서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힘얼건하면서도 푸슥푸슥한 부기가 외소댁한테서도 진하게 느껴졌다. 나가 배운 것 없이 무식한 데다가 요런 일은 말을 하기로는 생전 처음이라서 나가 묵은 마음을 말로 제대로 전하게 될란지 어쩔란지 모르겠소만 이약하기로 된 마당인께 있는 대로 해보겠소. 그러니까 나도 총 맞고 병원에 누워서 강동식이 아니 아그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본 게 영판 맴이 요상스럽고 지랄 같습디다. 거짓말 안 하고 말하자면 그 사람이 죽어불면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정작 죽었다는 말을 듣고 본 게 시원하들 않고 그게 그곳을 멋이라고 효야 할거나 껄쩍지근한 것도 아니고 미안스러운 것도 아니고 몰뚝자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지 간에 요상스럽고 지랄 같더란 말이오. 나 맴이 어째 그런지는 아무리 되짝되짝 생각해봐도 딱 잡히는 것 없이 모르겠고 그런 맴하고는 또 달부게 나가 외소댁 가심에 너무 큰 못을 쳤구나 하는 죄스러운 맴이 생깁디다. 나가 아짐씨한테 말 안 하려고 한 것이 요런 대목 말하기가 옹색 싫어버서 그런 것. 아니시 아니요. 암시랑 도와놓은 게 헐 말 다 하소. 염상구의 말을 미심쩍은 얼굴로 그러나 유심히 듣고 있던 밤골댁이 말허리를 자르고 들었다. 근데 아그를 낳아서 보냈다는 말을 들은 게 그 생각이 더 커지더란게요. 나가 흘러는 말은 우선 아그 아버지가 죽은 문제로 나를 왼수 삼지 말고 나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둬라 하는 것이오. 이것이 무슨 말인고 하니 그 사람이 좌익으로 나서서 우리들 가심에다 총구녕 종구는 것이나 우리가 좌익 막으려고 좌익 가심에다 총구녕 종구는 것이나 피장파장이고 서로 죽기로 작정하고 나신 쌈인께 누구 손에 죽으나 죽기는 매 일반인디 어찌다 본게 그 사람하고 나하고 맞붙은 것뿐이다 그것이오. 그것이야 그리 가차에서 맞붙지 않으고 멀리서 총질하다가 나가 쏜 총알에 그 사람이 죽은 것이나 닮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오. 그러고 나도 그 사람 총에 맞아 욕꼬라지가 되었어. 나가 살아난 것은 병원이 가차운 덕이었지. 나가 좌익을 하고 그 사람이 우익을 혔더라면서 나가 죽고 그 사람이 살아났을 것 아니겠소. 죽기 아니면 살기로 벌린 싸움판에서 나가 쏜 총에 우리 성님이 죽을 수도 있고 우리 성님이 쏜 총에 나가 죽을 수도 있은게 그 사람이 죽은 것이야 지 좋아서 하던 일 끝마금이 그렇다고 치고 그다음 나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도란 말이오. 염상구가 다시 담배에 불을 붙였다. 자칭 무식하다등마 말만 청산 유수시. 밤골댁이 중얼거리며 입을 삐죽했다. 나가 진짜 배기로 흘러는 말은 지금부터 하는 외소댁 이야기인데 사내 자석이 속여든 말 세세하니 하면 짜잔하고 한말로 딱 잘라 말해서 나도 사람 새끼인데 미안시없고 죄스럽고 해서 압류를 어찌잠 도왔으면 하는 맴이다 그것이오. 허먼 우리 딸한테 장계라도 들었다는 것인가? 밤골댁이 어찌르고 나왔다. 왔다.
나 꼬라지가 문댕이 상호명키로 배기 싫어도 화지르는 예멘 소리 자꾸 하지 마시오. 사람이 속에 든 참말 험수로 사람 노릇 하겠다는디 어찌 그리 삐까닥하게 나가고 그랬었소? 나도 삐까닥하니 나가 볼게라. 왈패곤조 어디 가겠어? 밤골대기 정색을 하며 곧바로 앉았다. 참, 월패 곤조통 부릴 데가 없어서 요런 데서 부려라. 나가 흘러는 삐까닥한 소리가 뭔고 하니? 나가 외서댁 그리 맹근 것은 나 죄가 아니라 나 홀린 외서댁 죄다 그 말이오. 아니 요런 빌어먹을 놈이? 밤골대기 눈을 부릅뜨며 팔을 치켜들었다. 어쩌요? 애맨 소리 들을만 허요? 염상군은 능청스럽게 웃으며 담배를 빨았다. 아 싸게 헐 말이나 혀. 다 초치고 짐 뺀 것이 누구요? 나가 간단하게 말하겠는데 외서댁을 평생 미겨 살릴 수는 없는 일이고 무신 장시라도 흠시로 살 미천을 장만해 줬으면 하는구만요. 그런 게 새끼를 맡아둬라 그것이구만. 아이고 매 우몽하고 숭하고 징한 거 사람을 뭘로 보고? 아, 시끄럽소 시끄러. 염상구가 손바닥으로 방바닥을 내리치며 외쳤다. 핏기 없는 얼굴이 험상궂게 일그러졌고 가늘게 째진 눈은 밤골댁을 노려보고 있었다. 사람이 하는 참말을 끝까진 그리 비비 틀어서 듣는 것이야 당신 마음대로요. 근데 나가 그런 생각을 묻고 여기 찾아왔으면 개아들이요. 외서댁이 술집 여자도 아니겠고 나가 그냥 재미로 한 짓이 외서댁을 망치게 하고 냄편 할라 죽어 불어 알을 데리고 앞날 살기가 각다분 허겄다 싶어 쪼까 맘 써보려고 한 것이다 그 말이오. 내 새끼야 엄니가 키우는 것이고 그곳 있다고 나 살기에 불편 싫은 것 하나도 없소. 청년단 감찰부장 자리가 떨어지겠소. 전혀 장계를 못 가겠소. 나가 원체로 불량하다는 소문나서 나가 하는 말은 다 못 믿겠는 모양이니 나도 양심 쪼가리는 좁게 있는 사람 새끼요. 나가 허고 잡은 말 다 끝냈고 거기서 나 말 안 믿은 게 가겠소. 염상군은 일어섰다. 밤골댁이 무슨 말인가를 하려 했고 외서댁이 빠르게 어머니의 소매를 잡아 끌었다. 염상군은 지게문을 거칠게 밀고 나갔다. 5. 소아의 씻김굿. 굿은 이틀 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길다금에 쓸 작은 꽃상여에 내 기둥에 노란 붕어를 매다는 것으로 소아는 굿 준비를 모두 끝냈다. 언제나 그러는 것처럼 홀가분하면서도 뿌듯한 기분과 함께 아득하면서도 상가로운 피로감이 전신을 적셔들었다. 첫 고비에 큰 짐을 부린 만족감과 안도감이 겹치면서 맛보게 되는 기쁨이었다. 굿을 잘 치르려면 준비물 마련부터 순조로워야 했다. 눈썰미 좋고 일손이 엽렵한 들몰댁 덕에 이를 쉽게 마무리 짓게 되자 처음에 다소 내키지 않았던 기분도 말끔히 가시게 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몸을 편히 갖고 마음을 정의해 구풀이 사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암독하는 일이었다. 들몰때 고생하시었어. 수아는 밝으면서 잔잔한 웃음을 지으며 들몰댁을 바라보았다. 아니고만이라 지아무신 기자님이 다 애쓰셨제라. 색색의 종이 조각들을 치우던 들몰댁은 쑥스러워하며 눈길을 피했다.